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월급쟁이인데 1억 모으기, 과연 가능할까? 나도 부자 될 수 있을까? 매일 같은 월급을 받으며 허덕이는 것 같고, 1억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죠? 에이, 설마 내가 1억을 모으겠어? 이렇게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월급쟁이도 아주 현실적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밀, 바로 3단계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월급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올바른 돈 관리 습관과 실행 가능한 전략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월급쟁이라는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셋과 실천 의지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대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월급쟁이 1억 모으기를 위한 현실적인 3단계 자세히 알아볼까요? 1단계 명확한 목표 설정과 통장 쪼개기. 월급쟁이 1억 모으기의 첫걸음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길을 잃기 쉽죠. 단순히 1억 모으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1억을 모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와 같이요. 이렇게 기간을 정하면 월별로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9천만 원, 여기에 투자 수익이 조금만 더해지면 충분히 가능해요.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중요한 건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돈을 관리하다가 계획 없이 돈을 쓰게 되죠. 하지만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하면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저축액을 늘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마치 지갑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용돈, 식비, 교통비 등 각각 다른 지갑에 넣어두는 것과 같아요. 훨씬 돈 관리가 쉬워지겠죠? 어떻게 쪼개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4가지 통장을 추천합니다. 월급 통장 급여가 들어오는 주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서는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다른 통장으로 돈을 배분하는 역할만 합니다. 절대 이 통장에서 직접 소비하지 마세요. 마치 돈이 잠시 머무는 정류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축앤드 투자 통장 월급의 3,050%를 자동으로 이체하여 저축하는 통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장이죠. 급여일에 이 통장으로 먼저 돈을 보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통장에 들어간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1억 모으기 시드가 자라나는 겁니다. 생활비 통장 월별 생활비 예산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통장입니다. 비, 교통비, 통신비 등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관리하는 통장이에요.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지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과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면 비상, 알람이 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비상금 통장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통장입니다. 경조사비, 병원비, 갑작스러운 고장 수리비 등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통장이 든든하게 있다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저축 통장을 깨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주죠. 마치 든든한 백업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에 맞춰 각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저축, 후소비 원칙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축이 습관이 되고 돈이 모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통장 쪼개기, 어렵지 않죠? 2단계 고정 지출 줄이기와 소비 습관 개선.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이 적어서 돈을 못 모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입 부족이 아니라 소비 습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지출들이 모여 큰 구멍을 만듭니다. 월급쟁이 1억 모으기를 위해선 이 구멍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까요? 자동결제 서비스 점검 넷플릭스, 멜론,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앱 구독 서비스 등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해지하세요.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쌓이면 꽤 큰 돈이 됩니다. 외식앤드 커피 소비 줄이기. 직장인들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외식과 커피 값이죠. 하루 5,000원짜리 커피 한 잔만 줄여도 한 달에 1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 5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거나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커피는 텀블러에 타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불편해도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편리하지만 과소비를 부추기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쓰고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금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를 위해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중고거래, 적극 활용 아니면 옷, 안 쓰는 가전제품,
읽지 않는 책 등집에 잠자고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세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새 것을 사기보다는 중고 제품을 먼저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새 것 같은 중고 제품을 저렴하게 득템하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소비 습관만 조금 바꿔도 연간 500만 원 이상 절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돈이 바로 여러분의 1억 모으기를 위한 종잣돈이 되는 거죠. 월급쟁이 1억이라는 목표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게 느껴지나요? 3단계 저축과 투자의 병행, 그리고 추가 소득 확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월급쟁이 1억 모으기는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축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 종잣돈을 투자를 통해 불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소득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죠. 저축으로 안전하게 종잣돈 마련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 자산은 필수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적금, 예금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기르고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세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여 목돈을 만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내 자산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월급쟁이의 안정적인 수입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시드를 모으세요. 투자로 자산 불리기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였다면 이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히 공부하고 소액으로 시작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세요. 워렌 버핏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도 현명하게 투자해서 자산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증액저축 활용. 처음부터 큰 금액을 저축하기 어렵다면 증액저축을 활용해보세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부담 없이 저축을 시작하고 매년 혹은 일정 기간마다 저축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수입이 늘거나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저축액을 늘려서 목표 달성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급쟁이라도 꾸준히 저축액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 확보. 수입이 한 곳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1억 모으기 목표 달성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해줍니다.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거나 앱테크,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부수입을 창출해보세요. 이 추가 소득은 전액 저축하거나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인드셋 1억 모으기는 습관이자 기반이다. 월급쟁이 1억 모으기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면 이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1억이라는 종잣돈은 여러분이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그릇이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엔 작은 금액에도 일희일비했지만 1억을 모으고 나면 더 큰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나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1억 모으기는 그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적 독립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단단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도 1억 모으기가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월급 300만 원으로 5년 만에 1억을 모은 직장인, 불안정한 수입의 프리랜서가 7년 만에 1억을 달성한 사례, 심지어 최저시급으로 4년 만에 1억을 모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적인 목표 설정, 철저한 소비, 통제, 그리고 꾸준한 저축과 투자였습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혹은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 월급쟁이 1억 모으기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단계 현실적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고 재정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월급쟁이라 안 돼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나는 월급쟁이라 더 잘해낼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나가세요. 여러분의 1억 모으기 여정을 응원합니다. 파이팅!